이번 시간에는 누승 활용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누승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팩토리얼인데요. 여러분들 밑단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팩토리얼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누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문제를 잠깐 보시면 누승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부터 100까지의 누승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승의 합. 그러니까 수열이 있는데 수열의 항목 하나하나가 누승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1 팩토리얼, 팩토리얼 쓸 때는 이제 느낌표를 씁니다. 1 팩토리얼, 그다음에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100 팩토리얼까지를 구한 다음에 그들의 합을 구하는 게 이제 S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은 자연수 n에 관한 누승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1부터 n까지의 곱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승에 관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n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2, 3, 끝에 이제 n까지 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 n 바로 앞에 요 부분이 n- 이렇게 있죠. n-. 그러면 n 팩토리얼은 앞에 있는 요 n-1까지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약간 이제 경계 조건인데 그러면 자연수에 대해서만 하니까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1이죠. 그래서 1 팩토리얼은 1입니다. 1 곱하기 1, 1. 2 팩토리얼은 이제 방금 나왔던 규칙을 넣는 거죠. 2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 그러니까 2보다 하나 적은 n보다 하나 적은 n-1. 2보다 하나 적은 1. 1 팩토리얼 곱하기 2. 요 1 팩토리얼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곱하기 3이죠. 그러면 2 팩토리얼은 요 앞에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자, 6.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연수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n까지 진행이 될 때 1 팩토리얼은 1.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은 그 앞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2. 이렇게 가는 거죠. 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 곱하기 n.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팩토리얼을 n까지 구한 다음에 그거에 관한 이제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 팩토리얼을 이제 구하는 실제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아마 순서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잠깐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변수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순서도에서는 변수를 어떤 거를 쓰는데 어떤 용도로 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n이라는 변수를 쓰고 f라는 변수도 쓰고 s라는 변수도 쓰겠다. 그런데 n은 자연수 1부터 100까지를 보관하는 변수고 n의 초기값은 1이다. 자, 이제 100번째 항까지 누승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100번째 항까지 반복할 때 쓰는 반복 변수죠. 네, 그래서 n은 이제 반복을 위한 일단 반복 변수고요. 그다음에 f는 자연수 n에 관해서 n 팩토리얼 값, 누승 값을 보관하는 값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값은 1에 관한 팩토리얼이니까 1 팩토리얼이니까 1로 설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s는 자연수의 이 누승의 합, 요 f죠. f가 100번 반복되는 동안에 그 합을 보관하는 변수고 초기값은 보통 합이니까 0으로 둘 수도 있지만 이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인 이 1 팩토리얼의 값인 1로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 2부터 99, 100까지만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변수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뒤에 순서도를 그릴 때 이 변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순서도를 그려도 거의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 순서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그다음에 팀별로 어떤 공동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변수를 맞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순서도를 작성하라 그렇게 되면 변수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변수를 공통되게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도를 그리다 보면 앞에 변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변수를 잘 읽어봐서 아, 이런 변수를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순서도를 이제 여러 사람 거를 볼 때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변수를 사용을 해서 순서도를 그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순서도를 볼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순서도가 갖춰야 되는 형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스타트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날 때 end.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end 전에 출력하죠. 여기 s. s가 이제 팩토리얼의 항의 값을 담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s를 출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 뭔가를 반복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을 한번 볼까요? 반복 구문이 자, 여기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자, 보시면 n은 n 플러스 1. 자, n이 1부터 100까지 반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n은 n 플러스 1, n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n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인가? 얘는 앞으로 처리할 건가, 처리한 건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 n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자, f는 f 곱하기 n, 이전의 f에다가 증가된 n 값을 새로 곱하죠. 이게 이제 팩토리얼의 정의죠. 이전 거 팩토리얼, n-1의 팩토리얼에다가 현재의 n을 더하면 얘는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한 n 팩토리얼을 이전의 썸에다가 누적하죠. 썸 s는 s 플러스 f. 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한 다음에 요 n이 100이냐 라고 물어보죠. 자, n이 100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조건식에서 n은 처리한 걸까요? 처리할 거인가요? 처리한 거죠. 왜냐면 n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팩토리얼도 계산하고 썸에도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온 순간에 n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방금 처리한 n은 100이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방금 처리한 n은 100이냐. 그래서 방금 100 팩토리얼까지 처리했느냐. 처리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true면 끝내야 되죠. 100 팩토리얼까지 했으니까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false면 아직 100이 안 됐죠. 뭐 98, 97 뭐 이전 값이죠.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n을 증가시켜서 하는 거죠. 자, 앞부분은 초기 값이라고 그랬죠. 자, sum은 처음에 여기 n은 n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 n을 첫 번째 항 1로 잡았어요. 1. 그러니까 1의 팩토리얼은 1이겠죠. 그리고 1의 팩토리얼을 썸에다가 집어넣고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얘를 0을 잡으면 안 될까? 잡아도 됩니다. 잡아도 되죠. 잡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좀 뒤가 복잡해지고 일반적으로 1 팩토리얼부터 시작하죠. 1 팩토리얼 더하기 2 팩토리얼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1을 잡는 게 좋죠. n은 1이고 그리고 1 팩토리얼 f는 1이고 그러면 썸도 1이고 저 요 세 가지의 초기 값이 이렇게 잡혔죠.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반복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각각의 팩토리얼의 값을 더한 썸 100개에 대한 구하는 식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버깅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순서도를 다시 제가 낙서했던 부분들을 다시 지우고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디버깅 표를 만들 때 자, 첫 번째 각각의 그 기호마다 번호를 붙인다고 그랬죠. 네, 번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보시면 이 초기값 넣는 부분들을 다 똑같은 번호를 붙여도 되는데 뭐 이제 편의에 따라서 지금 여기 1번 n하고 f 값을 넣는 부분 초기값을 1번, s의 초기값 넣는 것을 2번, 반복 구분에 n, f, s, 그
다음에 조건, 그리고 출력,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넘버링을 매겼고요. 이렇게 이제 까만 번호 매긴 거가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밑에 이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입니다. 첫 번째 변수 n 값 추적하는 거, f,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4개에 대해서 추적을 하죠. 단계와 값. 첫 번째 이제 초기값 넣었던 1에서 n의 1값을 집어넣고요. 또 역시 1에서 f 1값을 집어넣고 2에 와서 s에다가 1값. 이건 다 초기값 할당하는 부분들이죠. 대개는 이제 시간 순서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고요. 같은 행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도록 정했습니다. 자, 이제 반복 구문에 들어갑니다. n은 n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하죠. 2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f는 이전 f 곱하기 n이죠. 이전에 f 요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n이 요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왜냐면 방금 시간 흐름에 의해서 요 이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 그래서 1 곱하기 2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um은 sum 플러스 f죠. sum은 sum 플러스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sum 1, 방금 직전에 f, 요게 아니고 요거죠. 2. 그래서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3. 그 다음에 n이 100이냐? 그럴 때 n은 어떤 값을 가지고 하나요? 가장 최근값. 요 행에서 가장 최근값이 2죠. 2가 100이냐? 아니죠. false입니다. 그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버깅 표는 전체적인 순서도가 어떤 형태로 변수들의 값이 바뀌거나 조건 값이 체크가 되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가 오래된 거고 밑에가 최신이고요. 같은 행에서는 가급적 순서도에 맞춰서 왼쪽 게 오래된 거고 오른쪽 게 최신 거가 되도록 해서 추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뒤에 이론 하나 더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 팩토리얼을 앞에서는 이제 반복 구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1부터 n까지 반복하면서 누적해서 곱하면서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팩토리얼을 이제 누적이 아니라 누적하는 반복 구문이 아니라 재규호출, 그러니까 리커시브 콜로 정의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순서들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n 팩토리얼은 이전에 있었던 n-1 팩토리얼 곱하기 n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n에 관한 팩토리얼을 구하려면 먼저 n-1에 관한 팩토리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n을 추가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식을 써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있죠. 10의 팩토리얼을 구하려면 먼저 9의 팩토리얼을 구하고 거기다가 10을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 9의 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8의 팩토리얼을 구하고 거기다가 9를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1의 팩토리얼, 그렇죠? 1의 팩토리얼 곱하기 2. 그럼 이제 요게 2의 팩토리얼이 되죠. 2의 팩토리얼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1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의 팩토리얼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1이 마지막 값이니까 그 가장 최저값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 다른 데서 이게 불러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start, end 그러는데 함수는 보통 여기다 함수 이름을 씁니다. fact, n. 자, fact는 함수 이름이고 n은 자기를 부른 데서부터 이렇게 넘겨받는 인자예요. 보통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파라미터 값이 여기 n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n을 가지고 밑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의 몸체가 되고, 자, 끝날 때 보통 end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함수를 불렀던 대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return이라고 하게 돼요. return. 되돌아간다. 뭐 end, 그럼 이제 이게 return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n을 가지고 fact라는 함수를 불렀죠. 자, 그러면 파라미터 n 값이 0보다 크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n은 이제 자연수, 사실은 자연수인데 자연수로 들어가는데 0보다 크냐, 만약에 0보다 크지 않으면
뭐 이런 게 올 수 있죠. 1의 팩토리얼이나 0의 팩토리얼, 뭐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마이너스 2의 팩토리얼 이런 것도 가능한데 사실 얘들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팩토리얼 정의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혹시나 누가 이제 이렇게 잘못 집어넣을 수 있죠. 잘못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0 팩토리얼, 1 마이너스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항상 1로 간주합니다. 1. 그러니까 어떠한 음수값이나 0이 나와도 걔는 팩토리얼 1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n이 원래는 자연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 집어넣네요. n이 0보다 크냐 그랬더니 false예요. 크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1을 출력합니다. 1을 출력해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0보다 크면 이제 1부터죠. 1부터. 자, 1부터면은 첫 번째 1이면 팩트 1 빼기 1 빼기 1이면 0이죠. 그럼 팩트 0을 부르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자, 팩트 0을 부르게 되면 다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팩트 0이 되면 여기에서 이 조건이 돼서 1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서 0 팩토리얼 곱하기 1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돼서 결국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2, 3, 4, 5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바뀔까요? 좀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 자 만약에 n이 3이 들어왔다. n이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은 0보다 크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3 빼기 1 그러면 2 팩토리얼을 먼저 구하고 그렇죠? 2 팩토리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3을 곱하는 거죠. 그럼 2 팩토리얼은 다시 어떻게 구하나요? 자기 자신 호출하죠. 여기 자기 자신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2가 돼서 호출이 되죠. 그러면 2가 돼서 호출이 되니까 팩토리얼 2 빼기 1 팩토리얼 1이죠. 팩토리얼 1 곱하기 2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다 오면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 값이 되면 여기 f를 출력한다고 그랬는데 뭐 출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return 한 다음에 f 이렇게 됩니다. return f. 그럼 f 값이 return이 되죠. 자, 이거도 1을 출력하지 않고 f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f에다가 1. 이렇게 하는 경우는 f에다 1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시격에서 f 값이 정해지면 끝날 때 return f 그렇게 돼서 이제 f 값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른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순서도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n을 받아서 팩토리얼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fact n. fact n은 만약에 n이 0보다 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죠. f 값은 fact n-1 곱하기 n. 자, 여기 위에 있는 누승에 관한 식이 그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f를 출력합니다. 이게 출력해도 되고 이걸 빼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return 어떤 거를 가지고 되돌아가냐면 f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대신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제 0보다 크지 않으면 항상 1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f 대신에 1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함수의 이제 호출이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그 메인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스타트, end 이렇게 사용했던 데 있죠. 여기에서 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팩토리얼 10 이런 식으로 호출해 쓰고 그다음에 호출했던 거를 이제 그때마다 더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팩토리얼 말고 피보나치 수열도 약간 그 리컬시브 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또 반복이 돼서 계산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중첩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중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중첩하지 않는 경우는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첩돼요. 중첩되고 또 중첩되면은 나중에는 이거 한 번만 계산하면 되지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번 계산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보통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재규출이 나왔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알고리즘에 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